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주택자 보유세 폭탄 3년 후 계속 터진다, 이거에 대해서 부동산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제가 지금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대전 말고 수도권, 특히 서울이죠. 서울 같은 경우 지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20억, 10억 단위가 넘어간 지는 예년 얘기고, 지금 보면 제가 한 2000년도 초반부터 이제 서울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IMF 터지고였었나요? 그때 아파트 가격이 옛날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때 서울 강남, 제가 청담동에서 회사 생활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금매로 나온 것들이 2, 3억 정도에 살 수 있는 아파트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대전이 1억 원에서 1억 5천 그 정도밖에 안 됐었죠. 이제 부동산 경기가 급락하고 나라가 큰 국가 위도 부도의 시절이었으니까 이제 금매도 많이 나오고 가격도 폭락하고 거래도 없고 그러던 시절이었는데, 지금 한 20년이 지나고 나보면 그게 10배 이상이 지금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참 신기한 게, 저희 건축이나 아니면 부동산 업종 하시는 분들, 이게 제가 지금 한 지가 한 10년 됐으니까 그 전에 이게 추이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 이제 민주당 정권이죠. 민주당 정권 다음에 이제 자유한국당, 보수당이죠. 민주당, 보수당, 그리고 보수당이 한 10년 정권하고 다시 이제 민주당이 이제 집권을 했는데, 이상하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정권도 그렇고 이번에 문재인 정권도 그렇고 이분들의 수건이 이제 부동산 잡겠다 이러라는 건데, 이상하게 이 두 분들이 민주당 정권을 잡겠다고, 그 부동산을 잡겠다고 하면 이때가 사실상 폭등을 해요. 이상하리만큼. 자유한국당이나 이제 보수당들은 대출 규제를 많이 풀어주죠. 대출 규제를 많이 풀어주다 보니까 부동산 활성화는 되는데 가격이 폭등은 안 해요. 오히려 이제 그 부동산 거래를 좋은 말로는 원활히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이제 가계대출이나 대출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다음 정권이 이제 부담이 되잖아요. 다음 세대한테도. 근데 이제 민주당이나 이제 진보 정당들이 받게 되면은 이제 부동산을 막 짓누르려고 하죠. 또 짓누르려고 하면 이렇게 다시 올라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드리는 말씀은, 이런 진보 정당이 잡아가지고 부동산이 폭등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은 하락 경기가 확실합니다. 단 일본하고 똑같이 돼가지고서 아주 알짜배기, 자기가 꼭 갖고 싶은 위치가 아주 좋은, 그리고 여러 부동산이 있으면은 하나로 이게 집중하는 경향이 갈수록 심해질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만한 위치에 있는 부동산들, 서울하고 세종, 저희 대전, 이런 데만 지금 현재 이런 현상이 나올 뿐이지, 실질적으로 광역시 일부 지역하고는 나머지 농촌 지역 가면 부동산 거래 자체가 없어요. 부동산 거래 자체가. 제가 이제 토지나 이런 것들을 간혹 하거든요. 전문은 아닙니다. 요구에 의해서 하긴 하는데, 거래 사례를 찾기가 힘들어요. 농가주택이나 이런 거. 반면에 이렇게 수요가 많은 층 있잖아요. 수요가 많은 층은 공급이 확 그렇게 늘릴 수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잃어버린 20년인가요? 그렇게 해갔는데, 그 동경 위주로 해가지고 위성도시가 있잖아요. 사이타마나 이런 것 같이, 서울로 치면은 분당이나 일산 제1기들이죠. 이런 것 중에서도 일산은 요즘 타격을 받고 있고, 위치가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진 거고, 나머지 분당은 또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동경도 지금 부동산 가격이 일부 지역이 올라가고 있대요. 한참 내려갔다가. 이런 게 뭐냐면, 부동산 전체적인 국면에서는 대한민국이 지금 부동산 막 부글부글 끓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일부 지역만 그렇지 나머지들은 전체적으로는 하락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상.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공급이 워낙 적던 지역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세종 효과를 봐가지고 나오는 현상인 것 뿐이고, 서울이야 상상을 초월할 가격으로, 서울 사시는 분들이나 수도권 사시는 분들이야 그 가격에 익숙해지셔가지고 별다른 감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깜짝깜짝 놀라죠. 세상. 그래서
아무래도 잡는 데는 뭐 양도세나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뭐 대출로도 효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강력한 이 보유세로 이제 잡겠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지금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닙니다만은 부동산에서 지금 과다하게 올라가고 있는 아파트 있잖아요. 주택이 투기수단으로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걸 잡는 방법은 이제 보유세밖에 없다라고 해서, 그것도 과다한, 예전에 만들어놓은 종합부동산세를 지금 현재 2010 시뮬레이션을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 이게 나온 게 있어가지고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합산 공시가격 20억 그대로 갖고 있을 때죠. 2022년도까지는 24억이 될 거다. 요 정도는 뭐 다행히 올라가겠죠. 매년 공시지가나 개별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들이 5% 정도 오른다고 하면은 이 정도 오르는 건 맞습니다. 이 정도 됐었을 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공시가격이라는 거예요. 시세의 180%에서 2배 정도가 시장 가격입니다. 이건 과세 표준이고요. 과세 표준. 여러분들이 시세 10억이야 아파트 이러면은 실질적으로 개별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 공시지가 그리고 상업용 건물인 기준시가는 시세의 약 반 정도입니다. 20억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한 40억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거는 종합부동산은 합치는 거죠. 합치는 거 여러분들. 그래서 19년도 기준으로 받을게요. 한 21억 있다라고 하면 종합부동산세가 1323만원, 한 1300만원 나오네요. 단독 명의로 주택을 갖고 있을 경우죠. 그런데 부부가 각각 한 주택으로 나눠서 갖고 있다는 거죠. 각각. 이럴 때는 한 200만원 정도. 차이가 엄청 심하네요. 거의 뭐 10배 정도는 아닌데 한 7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 같네요. 그래서 한 명이 갖고 있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갖고 있다는 게 낫겠죠. 근데 이런 게 21억이라면 한 40억 정도 되시겠죠. 1300만원 받는 거 저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투기 목적이 아니고 옛날부터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억울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여담이지만 보유기간이나 실소유하시는 분들한테 좀 그 중에 한 채는 좀 낮춰줘야 되지 않는가. 좀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게 왜 억울한 사람이 나오냐면 2020년도 22년도 앞으로 한 2, 3년 뒤죠. 그때는 2,300만원 정도입니다. 웬만한 도시근로자 연봉이죠. 물론 이걸 각자 나눈다고 하면 한 387만원, 한 400만원 정도 되는데 혼자 갖고 있을 때보다 이제 다주택자인 경우가 이게 나눠서 부부끼리 나눠서 있는 것보다도 한 4, 5배는 차이가 나네요. 근데 이게 2,300만원까지야. 거의 2,400만원. 정말 세긴 세네요. 이렇게 해서 잡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 2천만원 정도 내시는 분을 제가 보긴 봤어요. 우리 저 대전인데도. 아주 큰 기준시가가 높은 모텔이나 뭐 이제 원룸이긴 한데 원룸이 한데 레지던스라고 해가지고서 그 주차장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한 것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몇 천만 원 낸다고 하더라고요. 이러신 분들은 뭐 지방에서는 많지는 않죠. 근데 이게 서울에 해당되는 건데 하여튼 보유세를 강력하게 이렇게 쪼을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과연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 있을런지 못할런지는 저도 이게 퀘스천입니다. 뭐 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분명히 그냥 진짜 돈 많으신 분들은 상상 초월할 정도로 돈 많으시니까. 그래서 이 정도까지 올린다라고 하면은 한 2년 뒤에는 지금 한 1,300만원 내시는 분들이 2,300만원, 2배 정도 올라간다. 이게 버틸 수 있으실 분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연예인하고 돈 많은 사람들 걱정하면 안 된다는데 저는 버텨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24억 갖고 있으면 50억 재산가라는 건데 뭐 2천만원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래도 세수로는 많이 거치겠네요. 이런다고 잡힐런지 안 잡힐런지는 시대의 흐름이 아까 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은 반드시 하향 곡선에 지금 접어든 것 같고 일부 좋은 위치에 있는 부동산들만 계속 이런 걸 유지할 텐데 과연 이걸로 잡을 수 있을런지는 저도 퀘스천입니다. 여하튼 보유세를 이렇게 강력하게 세부담을 주겠다라는 게 지금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한번 그 설명을 드렸는데 가급적이면 부부가 있으시면은 그 양도세 하실 때도 만약에 100만 원을 낸다고 하면은 부부 공동명의면 한 70만 원 정도 이게 졌을 때는 걸 제가 한번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독 이렇게 소유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눠서 각각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 강력해지는 보유세 관련해 가지고 오늘 부동산 뉴스로 오늘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